네, 이제 아파트 이후에 이제 이쪽 상가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상가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 옆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옆에 상가들을 보니까 22억이 나와 있고요. 지금 월세도 2천에 200 정도 내어 있고요. 3천에 약 한 165만 원 정도, 이런 정도씩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뭐 한 두 개, 지금 한 개, 한 개, 한 개, 이런 식의 지금 매물들이 보이긴 하는데, 역 근처에서 지금 반경들 안에 있는 상가들. 자, 과연 얘 한번 눌러볼까요? 어느 정도씩 되어 있을까라고 했더니, 뭐, 요런 게 보이네요. 뭘로 쓰는 상가였을까요? 이게 상가인가요? 집인가요? 집 같은데? 왜 상가를 눌렀더니 왜 집이 나오죠? 아, 전용 면적이 9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택 건물 같죠? 보통은 그러니까 3층 되어 있고요. 개별 난방이 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것 같네요. 22억 정도의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요. 개별 난방이고요. 합류 혼용으로 되어 있고, 평택역에서 10분 정도의 거리고요. 임대일 경우일 때는 5천에 월세 765만 원입니다. 자, 22억에 본인이 사갖고 이 정도의 월세 수익을 지금 볼 수 있다면 5천의 보증금들은 빼고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근생이고요. 평택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길게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뭐 몇 개의 지금 매물들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월세 수익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런 걸 한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기준을 지금 한번 잡아볼게요. 매월 받아요. 매월 아까 뭐 160만 원씩을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좋습니다. 자, 내 돈을 투자를 했어요. 22억을 가지고 뭐 얼마를 투자를 해서 그만큼씩을 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수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한 배 불리기, 두 배 불리기로만 넘어가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뭐 몇 년에 이렇게 기점이 있겠죠. 그 기간 안에 내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거를 보시지 않은 거였어요. 어차피 투자는 어차피 선택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를 가지고 딱 22억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계속 보이고 있는 여기 지금 22억이니까 22억을 투자를 했어요. 월세를 받아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아주 많아서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세 수익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오피스텔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세요. 이제 갭 투자 많이 하시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를 않아요. 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는 권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하다는 건 뭐냐면 사놓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기간이 어떻게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오르고 있는 폭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였어요. 자, 22억이라고 하는 돈이 가지고 두 배가 됐어요. 44억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2억이라고 하는 돈이 44억이 됐어. 월세 수익으로 44억을 만들려면요,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이거 뭐 복리 계산하고 한참 하시다보면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은행 이자율이든지 월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토지의 개념일 때 제가 거꾸로 계속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우님, 본인이 이 어떤 A라는 지역을 그냥 지명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샀어요. 가지고 계시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샀던 가격이 그냥 1억에 산 거예요. 1억에 샀어요. 1억에 그러니까 1억짜리 매물인 거예요. 1억짜리 매물 하나를 사셨는데 그냥 그 A라는 지역에 갑자기 철도가 지나가요. 자, 제가 건설업체인 거죠.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사모님, 그거 제가 3억 드릴 테니까 바로 파실래요? 라고 하실 때 과연 파실까요? 그 어저께 부안에 계셨던 그분도 얘기했어요. 아유, 안 하죠. 뭐 지금 그쪽에 뭐 열차 들어온다는데 제가 그걸 왜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팔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 이제 가격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일대들이 보통 그 가격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죠. 사모님 그때 팔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바로 현금 드릴게. 이번에는 뭐 보통 3억짜리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에서 지금 가격을 뭐 한 6억이나 7억이나 이렇게 지금 불러주는 게 아니라 9억이나 이런 정도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10억, 20억 드릴게. 현금 바로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트렁크에 지금 싣고 왔습니다. 아니 뭐 계좌로 쌓아드려도 되고 뭐 비서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 우리 실장도 불러서 바로 얘기해도 됩니다. 네, 우리 부동산에 있는 그 바로 전화하면 바로 쏠 수 있으니까 바로 계약서 씁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거기서 바로 흔들리더라고요. 왜? 빌딩 한 채 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꼬마 빌딩들 할 수 있으니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 아직 1억에서 그만큼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시니까. 왜냐면 이분이 하시는 게 화장품업을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내가 벌이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월세만 받아도 얼마씩이 벗고 막 이러니까 여자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지역들이요, 이런 역세권들이 되잖아요. 서정역 쪽으로만 놓고 봐도요,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즐비하게 많고요. 2천, 3천대 이상짜리들도 정말 많아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평당 2억대, 3억대를 다 넘어갑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몇 배씩이 뛰어요. 그게 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계속 수면에 가라앉아요. 표면도 안 나타나고요. 오르는 것들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지는 정말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이제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캐파가 큰 거예요. 지금 상기 신도시 안에 있는 뭐 화천대유 지금 한창 말이 많죠. 제가 장단컨대 얘기할까요? 혹시 뭐래도 이제 나중에 될지 모르지만 왕숙지구라든지 지금 현재 계속 나왔던 지구들이요. 거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전부 다들 어마어마한 이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땅이 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평택 일대를 계속 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개발 업체가 지금 있어요. 건설 업체가 실제로 인허가를 막 내놓고 미리 선점해 놓고 있고 그 일대를 개발을 시켜놓는 그 업체에 얘기가 있어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핸들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분들은 인허가를 내는데 몇 년 이상 걸려놓고 자기네들이 그 인허가 다 떨어뜨려 놓고 와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장 가서 보시고 현재 상태에서 여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네 라는 것들을 보시면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